한 번이라도 반성하지 않는 건 국민 기만이자 국민 배신입니다.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적 인물과 속임수 인사는 그렇게 어제 나타났고 지금 오늘 또 있고 내일 또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의 더 멘트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 해보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 처지가 딱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실 영장심사를 함께 받는 처지입니다. 영장 발부의 경우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절차에 직면하게 되고 영장 기각의 경우 내란사법부와 한통속으로 묶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1년 국힘당 지도부의 책임이 큽니다. 1년 전 12월 3일 비상계엄은 반역사적, 반정치적, 반사회적, 몰상식적, 비합리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변명과 설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잠자고 나니 해결된 일이었죠. 그런데 국힘 강성층은 지금도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윤통이 계엄을 했겠느냐고 말하죠. 오죽했으면이 무슨 뜻인지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그러나 야당이 오죽을 100번 했어도 별짓을 다 한다고 해도 정치 지도자, 그것도 집권자라면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도자가 나라를 팔아먹으면 그건 안 됩니다. 적이나 외국과 내통하거나 이상한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집권과 집권 연장을 위해서 전투나 전쟁 상태를 만들려 해선 안 됩니다. 북한과 내통에 혼란을 일으켜달라고 했던 지도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비슷한 경우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가 집권과 집권 연장을 위해서 국정 혼란을 일으키거나 방치하면 안 됩니다. 경제 사회적 혼란을 뜻합니다. 야당을 잡는다는 명목으로도 안 됩니다. 1년 전 계엄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도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야당이 미워도 오죽해서도 정치, 경제, 사회, 국제적 혼란을 일으킬 계엄은 안 됩니다. 농담을 해도 꿈조차 꾸어서도 안 됩니다. 계엄이 지속된 시간은 짧았지만 계엄 주모자는 이미 실행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강성층은 또 말합니다. 트럼프가 구해줄 거라고 합니다. 미국은 모든 일을 알고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맹신하는 무리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만화나 SF 영화를 너무 많이 보거나 공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 강해도 적대국이거나 적대 상태가 아닌 이상 트럼프는 백마탄 기사가 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났는데도 아직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놀랍습니다. 강성층은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말합니다. 벌써 몇 번 각종 선거가 있었지만 이 주장을 변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여러 착오와 실수, 부실 관리가 있을 수 있지만 조직적 부정의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편이 건강에 좋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강성층에 기대서 지난 1년을 허송했습니다. 대표란 사람부터 강성층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대표의 직을 걸고 시원하게, 알아듣기 쉽게, 단순하게 계엄의 진정으로 사과하고 윤석열은 역사에 죄를 지었고 다시 손을 잡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사실 계엄 직후 1초도 망설일 일이 아니었고 생각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역사적, 몰상식한 계엄이니까요. 특히 80년 광주, 87년 민주화를 바로 기억해내는 지금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이런 전환이 물론 단기적으로 어려웠겠죠.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강성층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방안을 실행했어야 합니다. 미적대다가 1년 뒤 오늘 국민의 외면을 받으면서 특정 지역에 매몰되고 입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영국에 쓴소리 옳은소리하는 원로, 중진, 신진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에 불과한 형편이 됐습니다.
진정한 정치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건강한 야당으로 서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죠. 그런데 별로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부실하고 허접한 인물들이 거대 공당의 추천을 받아 중요한 자리에 갈 수 있었느냐라는 의문입니다. 이 지적은 여당, 야당에 마찬가지로 해당합니다. 윤석열이란 인물됨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부터 국민까지 모두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비상계엄 재판을 받는 비겁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오판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정치의 문을 놓고 하고 있을 때 검찰에서 오래 함께한 내부 사람들이 주의보를 전했습니다. 일부 특수부 출신들과 형사, 공안 등 다른 영역의 검사 출신들이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부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의 수사 투쟁에 찬사를 보낸 사람이 압도적이었고 윤 검사는 대선 후보까지 질주했습니다. 특히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는 청문회 발언이 그럴듯하게 포장되면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족이지만 실제로 그 말의 뜻은 국민이 받아들인 내용과 다릅니다. 공당이 국민과 국가에 가지는 중대한 책무 중에는 우선 좋은 사람을 공직에 추천하는 일, 곧 정치적 충원을 제대로 하는 일입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라면 막중한 작업이죠. 먼저 경력을 본 뒤에 기록을 봅니다. 납세와 국방 의무, 전과 등을 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걸러냅니다. 폭력, 횡령, 배임은 금물입니다. 오래 몸담은 조직과 지역 내 성과를 알아보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미국 FBI는 공직자의 동료와 이웃에게 술 먹고 비틀거린 모습을 봤는지, 거짓말하는지, 배우자와 자녀를 학대하는 장면을 기억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불법 이민자를 고용할 경우 공직을 맡지 못합니다. 그럴듯한 말보다는 그 사람의 손발이 향하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스토리텔링이 아무리 좋아도 선정과 과장, 거짓이 끼어들면 말짱할 겁니다. 가난 마케팅, 역경 극복 마케팅 좋죠. 그러나 내용은 정직 솔직해야만 합니다. 잠시 한때 옳은 일을 한 것을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출직을 정할 때 사위 며느리 고르듯 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래도 한길 사람 속을 알 수 없어 실수할 수 있죠. 하나하나 밟아서 점검을 해야 실수를 줄이고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경우 경력과 호언에 모든 것이 가려져 평가에 완전 실패했습니다. 잘못된 스토리텔링이 압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국민의힘이 헤매고 지금 우리가 모두 힘들게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이 구조적으로 지역에 기반하고 지역 갈등과 대결에 힘받는 양태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중앙 집권적 결정 구조 바꾸기 역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상한 사태를 겪고 나서 여야 각 정당이 정치 충원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반성하지 않는 건 국민 기만이자 국민 배신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는 제도를 다시 점검하고 구멍난 대목을 고쳐야 합니다. 제대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는 다시 나타나겠죠.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적 인물과 속임수 인사는 그렇게 어제 나타났고 지금 오늘 또 있고 내일 또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